부모님이 치매로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장녀가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처녀는 부산에 살고 장녀는 서울에 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못 믿겠는 거죠.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은데 이거 처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년 의견 개시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한정 의견으로 개시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성년 의견으로 변경을 했고요. 또 심판 청구도. 그래서 청구인은 우리가 청구한 거고 사건 본인은 어머니 40년생이셨으니까 올해 이제 84 정도 되셨네요. 그분의 사건 본인에 대해서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예요. 어머님에 대해서 성년 의견을 개시한다. 그리고 사건 본인의 성년 의견인으로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한다.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씁쓸한 사건. 뭐냐면 부모님이 치매로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장녀가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처녀는 부산에 살고 장녀는 서울에 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못 믿겠는 거죠.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은데 이거 처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로 이제 오신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한정호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다. 옛날에는 이 한정호견이라는 게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년의견이라고 하는 건 금치산자라고 얘기했고,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리분별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혼자서는 완전하게 뭔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한정호견인을 선임한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한정피후견인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고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성년의견인을 이제 선임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큰언니랑 서울에 사시는데 재산을 다른 데다 파시는 것 같다. 매매 계약을 한 것 같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 빨리 후견인 선임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빨리 후견인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집 올 때도 어머니가 청구인도 잘 못 알아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엄마가 부동산을 팔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가만히 두셔도 돌아가시기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예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이 그리고 얼마가 되는지 누나한테, 언니한테 물어봐도 언니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생활비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치료비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돈을 자꾸 쓴다는 거지. 통장에 얼마인지는 모르고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인데 평생. 억울하죠. 작은 동생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안 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의심은 드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오셔서 한정의견 신청서를 냈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한정의견을 선정하는 건데,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한정의견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한정의견이 안 되겠고 성년의견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체 감정까지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나의 사건 검색이에요. 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건을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사건이 2020년 12월 21일 날 소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가 됐거든요. 어머님이 4월 달에 벌써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의심이 되니까 8개월 뒤에 이제 와가지고 성년의견, 한정의견 그 개시 신청을 해달라, 심판 청구해달라 그래서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 소장이 지금 접수된 게 2020년도 12월이고 내용 한번 보실까요? 보정 한번 나오고 재판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랑도 연결되는데, 뭐 양쪽에서 이제 송달이 되고 사건 관계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 관계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이분 누나, 언니한테 송달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또 어머니 성년의견 게시나 한정의견 게시, 후견인 게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안 받아. 또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고,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의견서가 나오고 걸리는데 시간이 21년도 3월에 지금 의견 청취서가 송달이 됐으니까 문서가 송달되고 절차가 진행된 게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의 등급이라든지 장애 등급이라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조회했던 내용들, 그리고 금전이 얼마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고 하는 시간이 또 실제로 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거의 3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어쨌든 나중에 신체 감정까지 했어. 법원에서 그 지정한 병원 가가지고 이분의 상태까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하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지 멀쩡한 사람을 후견인 게시할 수 없잖아요. 장녀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멀쩡해요. 후견인 필요 없어요. 본인이 다 판단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감정 안 하겠어요? 감정해봤더니 오히려 이건 한정의견이 아니라 성년의견 해야 될 정도로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래서 21년도 10월 달에 성년의견 게시가 심판이 이제 나온 거예요. 무려
10개월 만에.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우리가 신체감정 빨리 하고 재산 목록 갖고 오고 사실조회 신청하고 해서 그나마 빨리 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정보원도 공시송달로 보내고 해서 그 확정을 했습니다. 결정문도 한번 볼게요. 성년 의견 개시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는 한정 의견으로 개시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성년 의견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나중에 변경을 했고요. 또 심판 청구도. 그래서 청구인은 우리가 청구한 거고 사건 본인은 어머님 40년생이셨으니까 올해 이제 84 정도 되셨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오냐면 주문에 사건 본인에 대해서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예요. 어머님에 대해서 성년 의견을 개시한다. 그리고 사건 본인의 성년 의견인으로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한다. 이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이 좀 됐어요.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그 친척을 선임하기도 하는데 그건 양쪽에 또 동의도 있고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약간 첨예하게 대립돼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후견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 사건 본인은 어머님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1회 안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다.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그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권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쭉 어떤 걸 할 수 있고 없다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성년 후견인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달 내에 사건 본인의 재산 목록을 다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라. 그리고 나서 성년 후견인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말까지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라. 이거 돈도 꽤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를 적어 넣습니다. 이 별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들어요. 이게 후견인 월급을 줘야 되니까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친척을 선정하기도 하죠. 그러면 후견 급여가 좀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씁쓸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가족의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아예 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의견이 대립될 것 같으면 공정하게 후견인 선임하세요. 그럼 후견인이 법원에 그 보고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후견 절차를 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